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4에 17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원가 기준 소매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고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대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매가환원법이 나오면 자, 1번 원가율, 자, 2번 매가에 의한 기말, 자, 3번이 원가에 의한 기말. 자, 그러니까 원가율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요거는 매가분의 원가.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여기에 인상. 그 다음에 인하. 자, 그러면 자, 우선 선입선출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얘가 무시. 그러면 매입액은 얼마예요? 14,900원. 그 다음에는 19,900원. 자, 여기에 인상은 270원인데 50원 취소. 그러면 220원. 자, 마이너스 인하 180원에서 60원. 그러면 120원. 자, 그러면 여기서 원가율이 나와요. 자, 계산하시면 19,900원 플러스 220원 마이너스 120원 하면은 요거 20,000원입니다. 요걸 계산하면 그러면 14,900원을 20,000원으로 나눠주시면 74.5%. 자, 요게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해야 되는데 요때는 요 20,000원에다가 기초를 더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는 3,000원. 자, 기초는 3,000원. 자, 여기서 매출액을 빼면 되죠. 자, 매출액은 20,000원. 자, 매출액 20,000원. 요걸 빼면은 뭐야? 3,000원에서 20,000원 더하고 매출액 20,000원을 빼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3,000원이죠. 자, 여기에 원가율이 74.5%. 자, 그러면 3,000원 곱하기 74.5% 계산하면 2,235원이 자,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매가에 의한 기말은 3,000원이고 자, 여기다가 곱한 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 2,235가 되는 거죠. 자, 2,235원.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매출원가도 구하래요. 기말재고자산도 구하고 매출원가도 구해라. 그러면 요 2,230원을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요. 자, 우선 기초는 얼마 있어요? 2,200원. 거기에 14,900원. 그 다음에 지금 기말이 2,235. 그러면 요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1,200원 플러스 14,900원에서 2,235원을 빼면은 13,865원.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매출원가는 4번이 되는 거죠. 자, 기말재고는 2,235원에 자, 매출원가는 13,865원이 나온다. 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항상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소매재고조사법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 이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요거의 차이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법에 의한 소매재고조사법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딴 거는 다 똑같아요. 다만 인하만 무시하는 게 인하만 원가율을 구할 때요. 원가율을 구할 때 얘만 무시하는 게 저가법. 자, 저가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인하만 무시. 원가율 구할 때. 그리고 나머지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때 이때는 또 인하가 고려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제일 어렵게 나올 때 소매재고조사법인데 뭐 그 정도까지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자,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하는 거고. 자, 한번 문제 프린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 자, 프린트 7번. 자, 다음은 윤호의 상품 관련 자료다. 쭉 나왔고요. 자,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윤호 상사의 매가환원법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라. 다만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평균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율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매가, 원가. 자, 그러면 얘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평균법이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36만 원에 405만 원. 자, 여기는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여기도 기초 플러스 매입에 자, 인상 더하고 인하 빼라. 자, 그러면은 36만 원, 405만 원. 요게 원가고. 자, 매가는 54만 원에 741만 원. 54만 원에 자, 741만 원이 나왔고, 자, 인상은 22만 5천 원이 됐다가 4만 5천 원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18만 원이 인상. 자, 마이너스 인하 11만 2,500원에서 2만 2,500원 빼면 9만 원. 자, 이러면 이제 원가율이 나오게 되죠. 자, 계산하면 자, 얘가 얼마가 되느냐? 405만 원에서 36만 원 더하면 얘는 44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54만 원에다가 741만 원을 더하고 18만 원을 더해서 9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804만 원. 자, 그러면 441만 원 나누기 804만 원. 그러면은 54.85%. 자, 54.85%가 원가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매가에 의한 기말은 요거 금액 804만 원 나왔죠? 자, 804만 원에서 매가에 의한 기말, 매출액 585를 빼면 자,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이죠. 자, 804만 원에서 자, 585만 원. 자, 요걸 빼면은 219만 원 나오네요. 자,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 그러면 이제 원가에 의한 기말은 자, 219만 원에다가 원가율 54.85%. 자, 219만 원 곱하기 54.85% 그러면은 자, 얼마 나와요? 120만 1215원. 요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에요. 자, 만약에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 빼시면 되죠. 기초 플러스 매입에서 원가에 의한 기말이 120만 1215원을 빼면 요게 원가에 의한 기말 재고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선입선출법이면 자, 요 상태에서 뭐만 무시하라고요? 기초만 무시하시면 돼요. 기초만.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더하시면 741만 원에서 18만 원 더하고 9만 원을 빼면은 요게 750이에요. 그러면 얘가 750 다시 한번 자, 741만 원
플러스 18만원 마이너스 9만원 그럼 750이고 자 쟤는 405만원 그러면 405만원 나누기 자 750만원 하면 얘는 이제 원가율이 5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은 도로 얘 더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750에서 자 750만원에다가 54만원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빼야죠. 매출액은 585만원 그러면은 219만원이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 그러면 원가에 의한 기말은 219만원에다가 자 54%를 곱합니다. 그러면 118만 2600원 요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118만 2600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8번 주식회사 낙동강은 소매재고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 소매재고법 자 거기 전통적 소매재고법에다가 왕별 그러면 거기 저가법이에요. 전통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옛날부터 우리는 보수주의에 의해서 이익을 가장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법이고 저가법일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하만 무시하는 거다. 인하만 무시. 자 해봅니다. 자 우선 기초는 6,000원 플러스 매입액은 54,000원 자 얘는 54,000원 자 얘는 만원 자 만원 플러스 86,000원 자 여기에 인상은 4,000원 그 다음에 인하는 6,000원 자 그러면 우선 원가율을 먼저 구할 텐데 자 무슨 법이에요? 예,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은 평균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약속해요. 암묵적으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평균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가율을 구할 텐데 자 원가율은 어떻게 돼요? 6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만원에서 86,000원 더하고 4,00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이에요. 자, 다시 해. 전통적인 소매재고조사법. 자, 저가법이기 때문에 원가율을 구할 때 인하만 무시. 그러면 이제 10만 분의 6만원 해서 원가율은 60%가 된 거죠. 자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텐데 이때는 도로 이것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때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똑같아요. 저가법이든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10만원인데 6,000원 빼야죠. 자 10만원에서 6,000원을 빼고 자 거기서 매출액을 빼줘야죠. 자 매출액은 7만원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24,000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가율 지금 60%예요. 그러면은 60%를 곱하면 원가에 의한 기말은 14,400원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딴 거 필요 없어요. 저가법 또는 전통적인 소매재고조사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인하만 무시. 원가율을 구할 때 인하 무시. 그 다음
자, 평균법일 때는 기초 플러스 매입이고 선입선출법일 때는 원가율을 구할 때 기초 무시. 그것만 좀 안 잊어버리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냥 공인회계사 문제까지 다 풀립니다. 이거는. 자, 9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가법에 의한 소매재고조사법을 적용하라. 저가법 나왔고요. 단 원가율은 선입선출법이래요. 자, 이제 뭐 흐름을 잡았으니까 자, 또 똑같이 가십니다. 자, 우선 5만원에 39만 9천원 5만원 플러스 39만 9천원 일단 다 써놓으세요. 자, 매가는 7만원에 56만원. 자, 여기에 인상은 만원, 인하는 4천원.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무시, 저가법 무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39만 9천 원이고 여기는 57만 원이네요. 자, 계산하면 39만 9천 원 플러스 나누기 자 57만 원 그러면 70%. 자, 원가율이 70%. 그러면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은 요거 아까 57만 원 나온 거에서요. 자, 얘 도로 더합니다. 7만 원. 그 다음에 얘 4천 원 뺍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 자, 매출액은 40만 원. 40만 원을 또 뺍니다.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23만 6천 원이죠. 자, 요거의 원가율은 70%. 그러면 16만 5,200원이 원가에 의한 기말. 자, 16만 5,200원 하여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16만 5,200원을 여기다가 빼주면 되죠. 그러면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이니까 여기 이제 매출원가가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5만 원 플러스 39만 9천 원 마이너스 16만 5,200원 하면은 28만 3,800원이네요. 자, 28만 자 3,800원이 요게 매출원가가 된다. 뭘 물어봐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야죠. 자, 요게 바로 우리 매가환원법에 의한 소매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 또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법. 어렵게 나올 때 요 매가환원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어려운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한번 보면 뭐 대충 뭐 그 정도만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끝내고요.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유형자산. 자, 요 유형자산도 우리 주택관리사에는 아주 그냥 그 출제 비중이 좀 높은 단원이에요. 자, 거기 1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크포인트. 자,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 취득원가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 계산 유형 확인해야 되고, 단기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나 손상차손, 그리고 이제 후속 측정에 대한 문제 유형을 숙지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후속 측정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 얘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자, 우선 유형자산의 개념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81페이지로 가시고, 자, 먼저 유형자산의 정의. 자, 유형자산이란 어떤 게 유형자산이냐? 자, 유형자산의 대전제. 영업활동에서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자 또는 자체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요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자 측정할 수 있다면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면 자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러면 얘를 인식한다. 언제 인식한다? 자, 인식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장부에 기록하니? 그러면은 자, 지금 얘기한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얘가 미래에 자,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요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요거 좀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요 밑으로 와야 돼요. 밑으로 오고 자, 유형자산의 정의에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으며 자,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돼야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세 가지가 유형자산의 정의. 그 다음에 얘를 언제 장부에 인식하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유형자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요게 바로 유형자산의 기본이에요. 자, 181페이지에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따라서 판매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재고자산으로 가야 되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82페이지 유형자산의 인식. 자, 먼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번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유형자산으로 인해서 자 미래에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거기다 왕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론 문제로 지문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 소리였지 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1번 예비 부품이나 수선용구 및 대기성 장부. 자, 대부분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소모품비라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예비 부품이나 대기성 장비, 수선용구는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은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해라 이 소리죠. 자, 가운데다 밑줄 그으세요. 자, 일반적인 예비 부품과 수선용구, 대기성 장부는 그냥 사용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다만 중요한 예비 부품과 중요한 대기성 장비 및 수선용구, 자,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한 회계기간 이상에 걸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때는 얘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해도 된다 이 소리죠. 예외적으로. 자, 두 번째,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 자, 폐수 처리 장비와 같은 안전 또는 환경상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교육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교육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두 가지는 좀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183페이지에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제 언제나 우리가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금에다가 모든 부대 비용을 더해야 된다. 그거 꼭 확인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직접 관련 원가, 요거는 무조건 원가에 플러스한다. 자,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로 열고 2번 직접 관련 원가, 거기다가 별표 5개. 자, 먼저 1번 구입가격.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급한 현금이나 자, 현금성 자산이나 자, 제공할 가격의 공정가치. 뭐 외상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자,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자,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세가 매겨지겠죠. 그 관세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를 매입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 그 취득 관련 세금도 취득 원가에 포함해라. 다만 매입 할인이 있거나 리베이트가 있다면 그런 거는 빼라. 자, 그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관련 원가, 아까 별표 5개. 자, 먼저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과 관련된 종업원의 급여 원가에 플러스합니다. 설치 장소 운반 준비 비용 원가에 포함하고, 운송 비용이나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나 조립 원가, 시운전비. 자, 이러한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운전비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다만 시운전할 때 시제품이 나와서 시제품을 판매해서 돈이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서 시제품의 매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 취득원가에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플러스하라. 자, 그 다음에 복구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것도 반드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하라. 이거 이론적으로 좀 잘 나오는 문제니까 마무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자, 우선 184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자,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종료된 시점의 복구 비용은 1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래요. 자, 그러면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X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 충당 부채 전입액은 얼마겠느냐. 자, 거기 보시면 자, 내용 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액은 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죠. 자, 우선 구축물을 취득한 거는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 자,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 얼마의 복구 비용이 들어가느냐? 10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 그 다음에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될 할인율은 연 10%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자산은 지금은 50만 원이 취득했죠? 근데 얘를 몇 년간 사용하느냐? 5년간 사용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때 복구 비용이 얼마 나가느냐? 1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자, 5년 후에 내가 10만 원이 나가면 요 5년 후 10만 원에 오늘의 현재 가치를 여기 원가에다가 플러스해라 이 소리죠. 그러면은 자, 거기 보면은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 얘가 지금 10만 원이 5년 후에 나갈 건데 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에 1 플러스 이자율이 10%, 요거에 5년, 요게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어요? 자, 1.1 곱하기 1.1 그걸 5번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을 10만 원에서 나누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래요? 우리 현재 가치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목돈의 현재 가치잖아요. 목돈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평가표를 보시면 자, 거기에 얼마로 나왔어요? 이론의 현재 가치는 0.6209. 자, 0.6209래요. 그러면은 요 5년 후 10만 원의 오늘의 현재 가치는 62,090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62,090원을 5년간 10%로 굴리면은 얘가 10만 원이 된다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62,090원 곱하기 1.1. 자, 곱하기 1.1. 자, 곱하기 1.1. 세 번 했나요? 곱하기 1.1. 네 번 했죠? 곱하기 1.1 하면은 99,997원 이렇게 나와서 10만 원이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50만 원 플러스 62,090원 요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56만 2,090원. 자, 56만 2,090원이 요게 이제 취득원가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얘를 몇 년간 감가상각한대요? 5년간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 그러면 5년간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면은 자, 얘를 5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 정해법의 공식 내용연수분의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잔존가액은 얼마인가요? 잔존가액은 5만 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56만 2,090원. 자, 여기서 5만 원을 빼서 얘를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10만 2,418원. 자, 얘가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10만 2,418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구충당 부채의 전입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요게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62,090원이죠? 그게 1년이 지나면 10%, 그러면 6,209원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현재 가치를 옛날에는 현재 가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지만 이제는 현재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시는 거죠. 따라서 사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5년 후에 10만 원이래요. 그거의 현재 가치가 0.6209. 그럼 요거 곱하면 562090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면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184페이지에 기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5로 가시고 자, 185의 4번 유형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놈. 거기다 또 왕별 5개.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먼저 유형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자, 예를 든다면 유형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자, 유형 자산의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이것은 유형 자산의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통닭집을 하나 열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0마리 정도를 튀겨야 되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한 70마리, 60마리밖에 못 튀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태워서 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2번 유형 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가동 손실. 요 얘기 뭐예요? 내가 이제 통닭집을 한다고 개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예상할 때 하루에 한 100마리는 팔리겠다 하고 자, 하림에다가 100마리를 시켰네. 근데 제기랄 하루에 20마리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 이 80마리 생닭 다음날 튀겨도 되지만 버려야죠. 좀 약간 제가 좀 이상한 놈입니까? 아니 봐요. 장사해서 돈 벌려면 신선한 닭으로 닭을 튀겨야 된다고. 그럼 내가 수요를 잘못 측정해서 100마리를 주문했잖아요. 근데 그날 20마리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80마리를 다음날 튀겨서 판다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몰라요. 잘 숙성해서 하면 더 맛이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80마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20마리만 주문해야죠. 하여튼 이 초기에 그런 그 실수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원가에 넣어서는 안 되고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유형 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은 원가에 집어넣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뭐 광고비라든지 판매 촉진비 같은 거 말하고요.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있다면 그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원가는 원가에 포함되지만 간접적인 원가, 얘네들은 원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 185페이지의 4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예입니다 해서 1, 2, 3, 4, 5, 6번 나왔죠? 그거 6번 6개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자 183페이지에 유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원가 6가지, 요거는 취득원가에 플러스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취득원가에 더해지는 원가고 183, 그 다음에 185에 나와 있는 6가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